안녕하세요. 하루 10분 경제재테크 하경재TV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돼지열병인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요즘 가장 핫한 토픽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계속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와 있고 주가도 계속 변동되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아프리카 돼지들한테 있는 바이러스 질병이야 이거는. 근데 아프리카 돼지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미 면역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안 죽어. 근데 이게 언제 이제 문제가 처음 시작됐냐면은 1960년도에 우리가 이제 막 돼지도 그때는 막 수출 수입을 했을 거 아니야. 막 왔다 갔다 무역을. 그때 아프리카 돼지들이 유럽으로 갔는데 유럽에 있는 돼지들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력이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때 유럽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돼지들을 굉장히 많이 살처분을 했어. 왜냐하면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죽어. 이거를 그냥 살처분하는 수밖에 없거든. 그냥 죽이는 수밖에 없어. 유럽에서는 완전 뿌리 뽑는데 한 30년이 걸렸고 작년 8월하고 올 초에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퍼졌어 사실. 그래서 그때도 큰 이슈가 됐었는데 이게 그때 우리나라에서 과연 들어올 거냐 말 거냐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직접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돼. 구제역 같은 경우는 호흡기를 통해서 공기 중으로 감염이 되는데 이거는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돼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 감염률이 굉장히 낮은데 하나 리스크가 뭐였냐면은 이제 야생 멧돼지를 통해서 북한을 통해서 감염이 될 확률이 있다라고 그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북한으로 넘어온 거야 파주 쪽으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고 죽여서 확산을 막는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파주에서 김포까지 온 상황이에요. 일주일 만에 파주에서 김포까지 지금 감염된 거잖아요. 근데 북한이 지금 돼지열병에 감염돼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기간이 한 달이었고 그러면은 우리도 한 달 정도면은 전국이 감염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돼지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대책으로는 야생 멧돼지를 모두 죽이자. 너무 많다 야생 멧돼지가. 왜냐면 이게 그냥 멧돼지의 유통 경로를 막아도 또 야생으로 감염돼 가지고 퍼지는 거거든 결국. 이게 돼지들끼리 이동하지 않잖아. 서울에 있는 돼지가 부산으로 가지 않는다고. 그죠? 그치? 근데 야생 멧돼지가 갑자기 농가에 침입해가지고 뭐 침이라든지 분비물 침 튀기면 이게 걸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야생 멧돼지들이 이렇게 농가에 먹을 거 있나 없나 와가지고 서로 꿀꿀거리다가 침 한번 튀기면은 이제 걸려고 그 멧돼지가 막 서로 막 이동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부가 대책으로 세운 게 야생 멧돼지가 너무 많으니 우리가 야생 멧돼지를 잡자. 실제 유럽에서도 그 당시에 독일에서도 야생 멧돼지를 잡아오면은 포상금을 줬다고. 우리나라 뭐 뉴트리아인가? 뭐 그 대형지 있잖아. 그거 잡으면 포상금 주듯이. 이거 저 좋은 방법 생각났어. 뭐? 야생 멧돼지가 몸에 좋다. 뭐 이런 거 하면은 야생 멧돼지의 특히 막 특정 부위 있잖아. 뭐 야생 멧돼지의 뭐 브라 이런 거, 간 이런 게 정력에 좋다. 이러면은 진짜 끝날 수도 있어.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또 투자와 연관돼서 생각을 해보면은 흔히 말해서 테마주야 테마주. 테마주인데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나 구제역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 너의 의견은 어때? 저는 제가 요즘에 또 열심히 주식 공부를 하잖아요. 사료 관련 기업들도 움직이고 닭고기 관련 종목들도 움직이고 수산 관련 종목들도 움직이고 뭐 백신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움직이는데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닭고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돼지를 살처분한다. 이거를 돼지의 수가 감소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이 올랐을 때 누가 수혜를 과연 입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돼지고기가 만약에 비싸져가지고 소고기 가격이 됐어. 그러면 돼지고기 먹을 거야, 소고기 먹을 거야? 저는 사실 소를 더 좋아해요. 그렇지. 그럼 소고기 먹지. 그러니까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면은 돼지고기의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단 말이야. 거기에 따라서 대체제, 뭐 닭고기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양고기도 있을 수가 있고. 그치? 양고기 괜찮다. 우리가 또 이런 돼지열병 같은 거 하면은 좀 돼지고기 먹기도 좀 깨림직해. 그죠? 아무래도. 아니면 바싹 구워 먹으면 되나?
아니면은 미리 정육점에서 막 냉삼 이런 걸 사서 어. 냉장고에 좀 넣어놓을까요? 미리. 미리 신경처럼. 재고를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돼지고기 유통업체들이 사실 재고를 되게 많이 쌓아놨어. 저희도 좀 사놓을까요? 나중에 뭐 너 냉장고에 화폐로 쓸 수 있을 수도 있고. 돼지고기를 돼지고기 비싸지면 옆집에 팔고. 네, 뭐 감자 한 박스에 돼지고기 한 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상하지만 않으면 좋겠네. 일단은 그렇고, 그래서 닭고기를 유통하는 업체들이 또 수혜를 볼 수가 있다. 그런 것. 세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돼지고기의 주 식인 콩. 돼지들이 많이 죽어. 그러면은 돼지의 사료 가격도 또 문제가 돼. 돼지들이 주로 콩을 먹는단 말이야. 이걸 대두라 그래. 네네. 콩이 메인 사료야. 콩을 덜 먹으면은 이제 콩 가격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콩 가격이 하락을 하겠지. 그러면은 콩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수혜를 입는 업체가 뭐냐? 중국에서 돼지열병이 작년에 발생했다고 했잖아. 중국은 전 세계에서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야. 중국 돼지고기 생산량이 5,350만 톤이야. 오. 그리고 전 세계 소비량이 1억 1천만 톤이거든? 1년에? 절반 정도. 절반 정도가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네. 또 소비가 돼. 그러니까 사실 중국에서 돼지열병이 일어난 게 굉장히 큰 이슈고, 그때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그때 콩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어. 그때 국제 콩 가격이. 그럼 국제 콩 가격이 하락을 했다라는 거는 콩을 원재료로 해서 사업을 하는 회사들한테는 이익이지. 그죠? 왜냐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이게 수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뭐 식용유 이런 거 있잖아. 콩기름. 콩기름, 뭐. 콩국수. 그 여의도 진주집 최대수주. 여의도 진주집. 아시죠? 근데 여의도 진주집 맛있지. 근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비켜갔다는 거. 그래가지고 사료 업체들이 그때 좀 주가가 올랐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생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국내 돼지고기 유통 가격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국내 닭고기 유통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사료 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콩 가격은 이게 국제 콩 가격에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라고 해봤자 조그만 나라에서 콩을 소비해봤자 얼마나 많이 소비하냐. 그리고 돼지를 소비해봤자 얼마나 많이 소비하겠어.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면은 크게 영향이 적어, 사실. 마지막으로 백신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 돼지고기 유통업체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어. 돼지고기를 유통하는 업체는 대표적으로 팜스코나 우리손 FNG가 있는데, 얘네들은 뭐냐면 돼지를 기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도축을 한 다음에 그 돼지고기를 도매로 파는 거야. 그래서 기르는 가격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기르는 가격은 사료값도 있고 이제 그런 고정비는 정해져 있는데, 결국 돼지고기를 비싸게 팔면은 얘네들의 수익이 좋아지는 구조야. 그래서 돼지고기 유통업체들이 그 수혜를 입을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팜스코랑 우리손 FNG가 있는데, 이게 왜 치료제가 없냐면은 이거 개발을 못한 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안 한 거예요? 백신 업체들이 주식이 올라간다, 이거는 따라가면 안 돼. 이게 일본이 수혜가 되지 않을까?